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세균이나 효모 같은 미생물을 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전라남도가 미생물 산업화센터 유치전에 뛰어들었습니다. 절도 용의자가 경찰이 보는 앞에서 투신 자살하는 사건이 발생해 경찰의 허술한 용의자 관리가 또다시 도마에 올랐습니다. 안철수 세력에 대한 지지가 지역민들 사이에 확산되자 민주당이 지지를 회복하기 위해 적극적인 구애에 나섰습니다. 광주 지역 초중 고등학생들 사이에 볼거리 전염병이 확산되고 있어서 주의가 요구됩니다. 세균이나 곰팡이, 효모와 같은 미생물이 산업자원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정부가 이들 미생물을 산업적으로 공유하기 위해 산업화센터 건립을 추진 중인데 전남을 비롯한 광역단체들의 유치전이 치열할 전망입니다. 조현성 기자입니다. 유산균이나 광합성균, 고초균 등 이른바 유용 미생물은 이미 농업 현장에서 광범위하게 쓰입니다. 땅심을 높여 수확량을 늘리거나 축사의 악취를 덜기 위해 사용하는 농가가 늘고 있습니다. 식품과 의약품 산업 등 다른 산업에서도 그 활용 가치가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2016년까지 미생물 산업화 센터를 건립할 예정입니다. 각종 미생물의 안전성과 기능성을 검증하고 배양 기술 등을 농가나 기업들에게 보급한다는 계획입니다. 컨설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원을 하도록 할 계획이고요. 혹은 또 미생물 제품 대량 배양이라든지 재배와 같은 R&D도 조금 지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유치 희망 의사를 밝힌 지자체는 전남을 비롯해 전북과 경남북 등 모두 4곳. 전남은 친환경 농업이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발달해 있다는 점과 곡성에 있는 생물 방제센터와 연계해 운영할 수 있는 점 등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현재로선 발효 미생물 종가 프로젝트를 가동 중인 전북이 가장 유력한 경쟁 상대로 꼽힙니다. 영역을 해보니까 현실태 각도로 해보니까 전라남도가 가장 최적지다 하고 그 연계가 나왔거든요. 농림부는 올 상반기 중 지자체 공모를 거쳐 건립지를 최종 결정할 계획이어서 전라남도가 어떤 유치 전략을 통해 미생물 산업화 센터를 끌어올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조현성입니다. 전염력이 강한 볼거리 환자가 광주 지역 학생들 사이에서 잇따라 발생하고 있습니다. 광주시 교육청에 따르면 최근 광주 지역 21개 초중고등학교에서 학생 57명이 발열과 근육통 등 유행성 이하선염 증상을 보였고 이 가운데 20명은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시교육청은 방학 직전까지 볼거리가 확산되는 추세를 보였다며 방학 중에도 학원 등에서 학생들의 접촉이 많은 만큼 각별히 주의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올해 광주에서 10개의 굵직한 국제 행사가 열립니다. 광주시에 따르면 3월부터 10월까지는 동아시아 문화 행사, 5월에는 세계 인권도시 포럼, 6월에는 세계 수소에너지 대회가 열립니다. 또 7월에는 유스 리더십 프로그램, 8월에는 에픽스 포럼, 9월에는 광주 비엔날레 등 거의 매달 광주에서 대규모의 국제 행사가 열립니다. 섬과 갯벌, 바닷가를 낀 무안에 명품 해안도로가 만들어집니다. 굽이굽이 수백 킬로미터의 해안선이 하나의 길로 이어지고 해안 국도와도 연계돼 새로운 관광 자원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문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낙조가 일품인 조금나루에서 봉오제까지 10km 남짓의 바닷가에 둘레길이 만들어집니다. 이름도 노을길. 석양으로 붉게 물든 바닷가를 따라 차로와 산책로, 전망대가 들어섭니다. 정말로 좋은 아이디어를 적용해가지고 다른 데서는 체험하고 느껴보지 못한 무안에서만 느껴볼 수 있는 새로운 관광 명소로 만들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안군이 노을길을 계기로 230km에 이른 전체 해안선을 따라 일주도로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도리포와 톱머리, 홀통 등 곳곳에 명소를 품고 있는 굽이굽이 해안도로는 예부터 드라이브 코스로 사랑을 받았던 곳. 해안 일주도로가 완공되면 전국에서 가장 긴 단일 해안도로란 진기록을 세우게 됩니다. 여기에 국내 유일의 해안 국도인 국도 77호선은 일주도로의 간선도로로서 기능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국도 77호선은 부산에서부터 완도, 무안을 거쳐 인천까지 해안선을 따라 총 길이만 1,200여 킬로미터에 달합니다. 이 가운데 전남 구간은 영광에서 요수까지 560km로 섬과 섬, 섬과 육지가 이어져 현재 300km가 개설돼 있습니다.
차를 타고 서해와 남해 풍광을 모두 만끽할 수 있는 명품 해안도로로 벌써부터 눈길을 모으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현철입니다. 광주시 공무원 노조가 오는 16일부터 20일까지 닷새 동안 전공로 가입을 위한 조합원 찬반 투표를 진행하기로 하고 총회 공고를 했습니다. 시 노조는 이번 투표의 경우에 조합원들의 현장 투표가 원칙이지만 시청 측의 방해로 투표 자체가 원활하지 않을 수도 있다며 인터넷으로도 찬반 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이에 대해 광주시는 전공로가 법외 노조인 만큼 시 노조의 찬반 투표 자체가 불법 행위라며 투표를 막는다는 입장이어서 충돌이 우려됩니다. 민주당 장병환 정책위 의장은 정부가 의료 민영화를 밀어붙이면 전면적인 반대 투쟁에 들어가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장병환 정책위 의장은 원내 대책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보건의료 분야를 대표적으로 언급하며 규제 완화를 강조한 것은 의료 영리화를 밀어붙이겠다는 대국민 선전포고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동아시아 문화도시 교류 행사가 올 한 해 동안 광주를 비롯한 한중일 세 도시에서 펼쳐집니다. 아시아 문화중심 도시 광주를 국내에 알릴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인데요. 하지만 확보된 예산이 적어도 너무 적어서 다른 나라들 보기에 창피하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박수인 기자입니다. 한중일 세 나라 문화장관들은 지난해 광주에서 광주시와 일본 요코하마, 중국의 취안저우를 동아시아 문화도시로 선포했습니다. 올해는 이들 세 도시들이 차례로 개막 행사를 열고 한 해 동안 문화 관광 교류 사업을 펼칩니다. 동아시아 문화도시 교류 행사를 우리가 이번에 개최하게 됨으로써 광주시가 명실공히 아시아 문화중심 도시로 저는 우뚝 서리라고 생각하죠. 이를 위해 광주시는 총 사업비를 20억 원 정도로 예상하고 문화부에 국비 10억 원을 요청했지만 정부 예산안엔 한 푼도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3억 원이 뒤늦게 반영되고 광주시 예산으로 4억 원이 더해졌지만 당초 예상액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당장 3월에 열리는 개막 행사에 4억 5천만 원이 들어가고 나면 이후 본격적인 교류 행사와 홍보 사업은 규모를 줄여야 할 형편입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동아시아 문화 추진도시 문화 교류 행사로서 85억 예산이 지금 세워진 상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주 거기에 비하면은 아주 미미한 정도. 한중일 문화도시들은 오는 23일 요코하마에서 실무 협의를 갖고 교류 행사의 내용과 범위를 논의할 예정입니다. 광주시는 추경 예산의 6억 원을 편성해 행사 차질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정부의 소극적인 지원 속에서 치러지는 동아시아 문화도시 사업이 기대했던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MBC 뉴스 박수인입니다. 광주 구도심에 소형 조형물을 설치하는 폴리 사업에 대해 전문가들은 도심 재생에 중점을 둬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광주 비엔날레 재단에 따르면 시민단체와 건축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광주 폴리 평가단은 지난해 설치된 2차 폴리 평가를 통해 다음 폴리는 폐허로 방치된 곳이나 유휴지를 활용해 도심을 재생하는 데 우위를 두자고 제안했습니다. 평가단은 또 1차 폴리에서 지적된 문제점이 2차 폴리에서는 보완됐다고 평가하고 작품의 주제와 장소 등을 정할 때 시민과의 소통을 좀 더 넓히라고 주문했습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개관에 발맞춰 남광주 시장을 문화관광형 시장으로 조성하는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회적 협동조합 아시아도시재생연구원은 남광주 시장의 시설을 현대화하고 문화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종합계획을 마련해 상인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었습니다. 연구원은 상인들의 의견을 수렴해 다음 달 말까지 지속 가능한 문화관광형 시장 조성 계획을 확정한 뒤 정부에 사업을 제안할 계획입니다. 절도 혐의로 경찰에 붙잡힌 용의자가 경찰의 감시를 따돌리고 아파트 14층에서 투신해 숨졌습니다. 경찰이 바로 앞에서 보고 있었지만 김 씨의 돌발 행동을 막지 못했습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서울 양천경찰서 소속 형사들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갑니다. 이 아파트에 편의점 연쇄절도 용의자 19살 김모 씨가 은신해 있는 걸 알고 잡으러 올라가는 겁니다. 오후에 12시까지 있었다더라고요. 그 형사들이 당직자와 같이 가지고 이제 간다고 12시 반에 나갔다더라고요. 가고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가서 이제 사고가 나온 것 같아요. 하지만 경찰들은 김 씨를 잡지 못했습니다. 경찰이 김 씨의 은신처를 덮쳐 잡긴 잡았는데 김 씨가 아파트 14층 높이에서 갑자기 밖으로 뛰어내려 숨졌기 때문입니다. 간단한 조사를 받은 김 씨가 담배 한 대 피워도 되느냐고 형사들에게 요구했고
형사들이 이 요구를 받아들인 게 화근이었습니다. 베란다에서 담배를 피우던 김 씨는 불과 1m도 안 되는 거리에서 경찰이 지켜보고 있었지만 순식간에 베란다 창문을 열고 아래로 뛰어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아파트에는 형사가 3명이나 있었지만 김 씨의 돌발 행동을 아무도 막지 못했습니다. 뭐 다툼이 있었다든지 그런 행위가 있었던 건 전혀 그런 사실은 없고요. 담배를 피고 있다가 갑자기 베란다 쪽으로 향해서 뛰어내렸다. 지난달에는 한평의 한 파출소에서 절도용의자 27살 김모 씨가 경찰에 수갑을 느슨하게 해달라고 요구한 뒤 손을 풀어 달아났다 하루 만에 붙잡히기도 했습니다. 지난해 수갑을 찬 용의자가 경찰서에서 도주한 건 알려진 것만 벌써 8차례나 됩니다. 1년 전 성폭행 용의자 노용대 탈주 사건 이후 경찰이 도주 방지 매뉴얼까지 만들어 시행하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노인 요양원을 운영하며 요양급여를 허위 청구했다가 적발된 구의원이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광주 남부경찰서는 노인 요양급여를 허위 청구한 혐의로 광주 남구의회 최모 의원을 불구속 입건하고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최 의원은 지난 2010년부터 3년 동안 사회복지사 등의 근무 시간을 허위 신고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4억 9천만 원을 챙긴 혐의입니다. 남구는 이 요양원의 지정을 취소했으며 남구의회는 최 의원을 윤리위원회에 회부하기로 의결했습니다. 전남대병원은 지난해 11월 개편한 진료 시스템 덕분에 초짐 환자들의 진료 대기 시간이 크게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전대병원은 지난해 11월부터 교수 1인당 초진 환자 최소 5명 진료 시스템을 시행한 결과 하루 평균 400명 수준이던 초진 환자 수가 최근 450여 명 선으로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새 진료 시스템은 교수 1명이 한 진료 단위당 최소 5명의 초진 예약 환자를 우선 진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안철수 바람에 민주당이 납작 엎드렸습니다. 빼앗긴 지지를 회복하자는 몸부림인데 일단은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윤근수 기자입니다. 민주당 광주시당이 고충 상담센터를 열었습니다. 시민들의 고충을 직접 듣고 해결 방안을 찾자는 건데 첫날 상담은 박혜자 최고위원이 맡았습니다. 소통하고 혁신하자는 지역 국회의원들의 최근 다짐을 실천하는 차원으로 민주당의 위기감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변화하지 않고 민주당이 특권층처럼 군림한다라고 하는 비판도 우리가 겸허히 받아들여야 되고 그러려면 자기 자세부터 낮추고. 민주당 지도부의 이례적인 5.18 묘지 신년 참배도 호남에서 불고 있는 안철수 바람을 차단하려는 성격이 짙습니다. 호남이 없는 민주당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런 호남에서 민주당에 대한 질책의 목소리들이 계시다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혁신이든 구애든 유권자들로선 마다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의 변신이 얼마나 진실하게 받아들여질지는 미지수입니다. 대선 패배 이후에도 말로만 혁신을 외치다가 지방선거를 앞두고 안풍이 불어닥치니 납작 엎드린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의 변화가 기대하는 바처럼 지지 회복과 민심의 변화로까지 이어지려면 시간과 노력이 더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윤문수입니다. 새누리당이 기초의회를 폐지하려는 데 대해 지방분권운동본부가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지방분권운동 광주전남본부는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새누리당이 기초의회를 폐지하려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지방자치를 말살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 단체는 지방행정의 비리를 초래하고 중앙정치의 지방지배를 강화시키는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제를 폐지해 국민과 약속을 이행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한국교총은 새누리당이 추진하고 있는 교육감 선거제도 변경안에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교총은 어제 국회에서 열린 교육자치공청회와 관련해 성명을 내고 교육감 후보와 시도지사 후보를 런닝메이트로 묶거나 공동 등록하는 새누리당의 방안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는 위헌적인 발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교총은 교육의 전문성과 중립성을 위해 교육감 선거에 완전 공영제를 도입하라고 촉구하는 한편 학부모와 교육기관 종사자들이 교육감을 뽑는 제한적 직선제와 교육감 임명제를 대안으로 제시했습니다. 다음은 희망 2014 이웃돕기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광주문화재단은 대표이사 사임을 계기로 태스크포스 팀을 구성해 재단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점검합니다. 광주시 행정부시장과 지역 문화계 관계자들로 구성된 태스크포스 팀은 2010년 재단 출범 이후 3년 동안의 업무 내용과 조직 운영 등을 파악해 개선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또 당분간 대표이사를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하며 새로운 대표이사 선출 방안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광주시가 환경오염 행위를 신고하고 환경시책을 제안하는 등 환경 파수꾼 역할을 할 환경 모니터 121명을 오는 17일까지 모집합니다. 환경 모니터에는 환경 보존에 관심이 있는 광주 시민이면 누구나 지원이 가능하며 광주시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뒤 이메일이나 팩스 또는 방문 접수하면 됩니다.